11월 28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경기 시흥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인천 송도를 잇는 백옷대교 건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환경 문제로 사업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는데 시흥시가 이에 맞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겁니다. 첫 소식 김승돈 기자입니다. 시흥시는 지난 2014년부터 백옷대교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총 길이 1.89km 다리로 시흥 백옷 신도시와 송도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겁니다. 백옷대교가 들어서면 차로 1시간 걸리던 이동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송도가 여기 길이 막힐 때는 아침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또 이렇게 큰 화물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럴 때는 1시간 이상이 걸려요.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람사르 등록 습지인 송도 갯벌의 생태계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생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한 것들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강유형환경청은 지난해 12월 사업계획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흥시는 대체 습지를 지정하고 교각을 기존 23개에서 16개로 줄이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사업 재검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2일 시흥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흥시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대책을 마련해 백옷대교 건설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경남 의령군은 삼성 이병철 회장의 고향이자 이건희 회장이 3살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LG 구인회 창업주와 효성그룹 조홍재 창업주도 의령 인근에서 태어났는데 지자체가 이 사실에 착안해 부자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잔잔한 강물 한가운데 큰 바위가 우뚝 솟았습니다. 가마솥을 닮은 경남 의령 남강의 솥바위입니다. 재물운을 가져다 준다는 입소문에 부자의 기운을 얻으려는 관광객이 몰립니다. 이번 주에 로또 1등이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솥바위 인근에서는 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태어났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삼영그룹 이종환 회장이 의령에서 태어났고 가까운 진주에서는 LG그룹 창업주 구인회 회장이, 함안에서는 효성그룹 창업주 조홍재 회장이 태어났습니다. 의령군은 지난 1월 삼성 창업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내 도로에 삼성 이병철대로, 이건희대로라는 명예 도로명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는 부자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사흘 동안 열린 의령 부자 축제에는 10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또 성공한 부자들의 삶의 자세를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선한 마음의 축제입니다. 의령군은 이 같은 부자 마케팅을 통한 청년 유입과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충남 이전 문제를 놓고 토론회가 열렸는데 찬반 양측이 강하게 대립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반대 입장을 밝힌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토론회입니다. 육사 총동창회 등은 이전 논의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던 그 국군의 뿌리입니다. 우리 군의 성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전은 적절하지 않다. 충청남도는 육사가 서울 도심에 자리 잡아 사격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반대 입장을 밝힌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합니다. 찬반 양측이 맞서면서 안전사고 우려까지 나왔고 토론회는 결국 40여 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충청남도는 논산과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 30여 곳이 밀집한 만큼 육사 충남 이전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전 반대 측과 논의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비닐하우스의 온도와 일조량까지 자동 조절하는 스마트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팜 농법을 도심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시설이 서울에 첫 선을 보였는데 노도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 외곽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온실 곳곳에 토마토와 버터헤드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재배시설에는 버터헤드가 심어져 있는데 물과 영양제를 기기가 자동으로 보충해줍니다. 햇빛 감지 센서가 지붕의 차단막을 자동 조절하며 일조량을 맞춰줍니다. 지난 16일 문을 연 스마트 농업지원센터입니다. 땅값이 비싼 도시에서도 스마트팜 도입이 가능하도록 온실 면적은 좁고 처마가 높은 유럽형 양지붕 형태를 적용했습니다. 시설비가 적게 들고 각종 자연재해에도 강합니다. 귀농과 스마트팜을 준비하는 도시민과 청년을 위한 도시형 특화 교육센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중소청년 농업인에게 해당 기술을 보급하는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과 확산의 거점입니다. 농협은 내년까지 스마트 농업지원센터를 전국 7곳으로 확대하고 현장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제주도와 봉은사가 역사와 문화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찰 관광과 제주 대표 특산물을 서로 홍보하고 제주도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일부를 특산품으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귤과 제주 감귤로 만든 우리술 등 각종 가공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부스 한편에는 질 좋은 제주 감귤을 값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쏠립니다. 좋지요. 손자 주려고 샀으니까. 싸게 사서 준 거 같아요, 정말로. 제주도와 봉은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교류 협약을 맺어 제주 지역 특산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봉은사가 사찰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입니다. 그런 역사 문화 교류도 하고 또 여러 농산물도 서로 교류하고 매년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주도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기부액의 30%를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하는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도 내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제주에 기부하시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보답할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기부액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제주 지역 발전에 쓰일 방침입니다. 봉은사는 신도들과 관광객들에게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청와대가 있던 서울 종로구는 정치 1번지로 불려왔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실 이전 이후 이젠 문화와 역사 1번지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문원 종로구청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월드컵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광화문 광장이 종로구에 있고 지난주에 종로구에서 이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해서 조건부 동의를 했고 이후에 서울지에서 최종 승인을 한 건데 어떻게 지금 안전관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에 안전관리심의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부결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부결을 하면서 이제 붉은 악마 측에 미흡한 부분 보완을 요청했고 미흡한 부분 보완이 안전요원을 대폭 늘리는 등 철저하게 강화가 돼서 이제 조건부 승인을 하고 서울시에서 또 보완을 거쳐서 이제 승인을 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자. 그래서 저번에 이제 보여줬듯이 안전관리에는 오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밤에 비가 오는 것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어서 저희 좀 안전관리요원 및 경찰, 저희 구청 요원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우리 참가하시는 응원단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조금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러우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주신다면 큰 걱정 없이 응원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 날씨가 춥겠지만 그래도 축구에 열정이 있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응원을 할 걸로 그러실 걸로 보이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으로 사실
청와대 주변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는데 예. 청와대도 종로구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청와대가 개방됐다는 것은 이제 좀 더 길게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 700년 만에 종로의 동서축, 남북축이 다 열렸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왕궁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여기를 걷기 위주로 한 거대 관광문화벨트를 좀 구성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하이킹로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요. 길이 다 뚫렸으니까요. 또한 이렇게 딱 청와대뿐이다라고 이렇게 지목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청와대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에 제약을 주고 있는 고도 제한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이런 부분을 좀 사실상 서울시랑 잘 협력해서 완화를 함으로써 주민들 재산권의 확보에도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 종로구로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청와대가 보다도 종로 경제 발전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좀 그 문화재관리청 서울시랑 잘 협조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뭐 실제 그 뭐 경복궁, 청와대 인근 저도 가보면은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관광객들이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체감이 되는데 이 경복궁 인근 그리고 평창동에서 종묘를 잇는 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그 종로는 실질적으로 뭐 서울시 문화자의 그 반 이상의 부분을 종로가 갖고 있고 이 누가 뭐라 해도 문화적 자산, 역사 문화적 자산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현대미술, 국립현대미술관도 있고 그 송현동에 이건희 미술관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게 해서 종로를 통째로 하나의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거대 문화관광 벨트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의 핵심 내용이고요. 이제 그 내용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콘텐츠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뭐 이제 2년 뒤면 아마 평창동에 그 구청에서 그 관리하는 그 김창렬 물방울 작가 아카이브도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볼거리 또 우리의 역사가 숨쉬는 우리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거리 등을 이렇게 포스트로 찍어서 이렇게 걷게 함으로써 관광을 꾸며내야 그래야 이제 주변의 상권이 같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걷기 위주의 그 관광 문화 코스를 즐기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창신동 재개발에 대해서도 의지를 보이고 계셔요.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을까요? 이제 창신동 남측 구역이 한 3만 3천 평 정도 됩니다. 100% 상업지역으로요. 거기가 동대문 그 문 바로 앞에 그 청계천과 접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서울의 마지막 남은 서울 중심가의 그 거대 개발이 가능한 구역이죠. 근데 이 지금 3만 3천 평의 이 부지가 한 17.5% 정도는 개발 계획이 없고 그 아주 세부 단위 계획까지 나오면 그 6개 구역에서 더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21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유기적으로 통합된 방식으로 재구조화해서 각자 찢어져서 단일 구역별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 계획으로서 그 개발을 해 나가자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단일 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내년 초부터 이제 그 지주들 주민들을 설득할 예정인데요. 단일 계획을 하면 훨씬 재산적 가파시티가 높아진다는 것을 이제 명분으로 설득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 창신동 도시 안에 뭐 공항터미널, 주택지역은 물론 공항터미널, 뭐 아쿠아리움, 기타 등등이 들어오고 해서 서울의 다른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그 부상될 그럴 꿈을 갖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분쟁이 있을 수 있을 만큼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이겠고 탑골공원의 담장을 허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탑골공원은 사실 저희가 이제 기미만세 독립운동을 그 거기서 외친 그 어떻게 보면 민족의 성지입니다. 민족의 성지이고 이제 고종황제께서 그 한양에 제일 처음 만든 시민 그 공원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재헌헌법의 전문에 그 기미만세 운동으로 그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48년에 다시 재건한다 이렇게 이제 확실히 돼 있는 만큼 지금 현재 그 민간 쪽에서
뭐 감리교나 뭐 지금 민족종교협의회나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왜 민족종교 33인 참여하신 그 각 종교계의 어르신들이 네. 이 부분을 좀 정상화하고 탑골공원을 조금 이렇게 성역화, 조금 표현이 무겁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성역화하시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예. 아마 민간추진위원회가 결성이 곧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민간추진위원회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좀 이렇게 그 탑골공원을 정말로 그 민족의 얼이 생긴 예. 우리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다시금 재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좀 돌려드릴 부분을 이제 좀 민간추진위원회랑 또 서울시랑 또 앞으로 같이 좀 협의를 해나가면서 예. 그 만들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사실 뭐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종로구가 또 노인 비중이 높잖아요. 예. 뭔가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뭐 노령 인구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제 특별히 그 돌봄 팀을 신설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보건소를 그 종로 건강이랑 서비스라는 예. 그 이제 네이밍을 가지고 그 보건소를 질병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이제 그 보건소를 권역별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시스템을 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노인들 1:1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요. 또 이제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야 하는 만큼 그 이제 그 AI 로봇 이런 것들 지급을 하고 또 스마트 센터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하시게끔 예. 그 교육을 시켜드려서 조금 그 노인분들께서 이제 좀 그 어떤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스마트 기기 그 AI 로봇을 통해서도 조금 좀 그 여가를 즐기시고 또 나머지 부분 뭐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1:1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하고 조금 건강이 되시는 분들은 예. 뭐 노인 일자리까지 연결해서 좀 활동을 하게 만들므로써 노인들 복지를 좀 증진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좀 젊은 층, 건전한 젊은 중산층의 그 인구 유입을 위해서 좀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등등의 좀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문원 종로구청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